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 대외활동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굵직굵직한 기업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대외활동을 많이 해서 캠퍼스 헤럴드, 대학네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매체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 대외활동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대외활동하면서 일본, 중국, 북한 이런 해외도 탐방을 다녀오고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저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주위 후배들한테 대외활동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내의 동아리나 소모임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대외활동은 여러 대학에서 다 모여서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실제로 대외활동 때 만났던 친구들은 대부분 취업도 잘하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기업에서 하는 거든 정부에서 하는 거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 직접 도전을 해보시고 경험을 쌓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외활동을 왜 하는지, 대외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대체 왜 기업, 국가에서 이런 걸 운영을 할까요? 가장 큰 3가지 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환원, 두 번째는 제품 홍보,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물론 이 어려운 이웃들한테 현금으로 직접적인 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주인이 될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과 기회와 해외 탐방의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일을 하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사회환원의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기사화되고 주위에 홍보가 되니까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걸 보고 CSR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품 홍보의 경우에는 신제품이라든지 어떤 프로모션에 대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블로그나 온라인에 이렇게 홍보 글을 써주고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 회사의 환경이나 분위기에 매몰이 돼서 그 현실적인 아이디어들만 말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좀 더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의견을 들어보자, 고객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젊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얻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3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뽑히겠구나 라는 감이 오셔야 돼요. 안 오신다면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나는 투자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측면에서 특히 나는 문제 안 일으킬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다들 나 열심히 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이런 의지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 사원,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뛰어나거나 어떤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적어도 문제 일으킬 만한 사람을 걸러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한 건데 얘네들을 뽑아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데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켜서 안 좋은 기사가 나갔다거나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 회사 관점에서는. 그래서 문제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 무조건 떨어뜨려요. 예를 들면 팀플을 하는데도 팀플에 잘 융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프리라이더만 하고 되게 틱틱거리고 약간 쟤 약 먹었나? 술 취했나?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좀 문제와 같고 이러면 절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전에 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국토대장정에 걷고 있는데 한 학생이 쓰러져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중단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적어도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체력을 요구하는 거라면 나 정말 체력이 좋고 쓰러지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빡센 업무도 잘할 수 있다 라는 어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대외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팀플이나 단체 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 나 적어도 뽑아놓으면 잘 뽑아놨네 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람이다 라는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이번은 기본적인 요건이고 세 번째를 잘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인데요. 특히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외활동은 특정 직무를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선별을 하는데요. 그냥 똑똑하다고 뽑고 리더십 있다고 뽑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뽑아놨을 때 그 조직, 뭐 작게는 뭐 10명, 많게는 뭐 30명, 50명,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그 대외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잘 어우러지면서도 자기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는 말되 내가 가진 장점이 뭔지를 어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리더십이 있어서 뽑아놓으면 그 조장 역할 하면서 아이들 잘 통솔할 거예요 라든지, 나는 창의적이어서 아이디어 내라는 과제 있으면 정말 재밌게 잘 낼 수 있어요 라든지, 저는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잘 기사화할 수 있고요. 홍보 효과로 저는 SNS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요 라는 어필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획력이 좋아서 저는 기획서 잘 쓰고 보고서 잘 쓸 수 있어요. 이 대외활동 업무에서 제가 이 역할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정말 꼼꼼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 잘 서포트 해주고 회계 정산 처리 정말 잘 할 수 있고 누가 실수하는 거 잘 보완할 수 있어요 라는 어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본인의 실제 장점을 잘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해서 내가 그동안의 대학생활, 그동안의 고등학생 생활 돌아봤을 때 이런 거 잘한다 라는 거를 찾아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얘 뽑아놓으면 적어도 이 대외활동 안에서 이런 역할 하면서 괜찮은 애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잘하는 장점을 경험으로 어필을 하라는 건데요. 그 경험이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되고 당연히 대단할 리가 없겠죠. 대외활동을 하는 일반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팀플을 한 경험, 아니면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있었던 경험, 뭐가 됐든 사소한 경험이라도 적어도 나의 장점을 근거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을 같이 써주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기의 경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쓸 수 있는 걸 찾아서 꼭 같이 어필을 하셔야 그냥 의지만 표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감을 주는 그런 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작은 대외활동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대기업에서 크게 하는 활동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다른 거 이런 거 해보았을 때 문제 안 일으키고 잘했다라는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때 훨씬 더 눈에 띄고 훨씬 쟤 뽑아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그냥 무조건 큰데 해외 가는 거 무조건 큰 기업 거 하고 싶어서 그것만 지원을 하면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작은 신문사의 명예기자가 됐건 작은 업체의 서포터즈가 됐건 그런 활동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나의 적성에 맞네, 이거는 좀 별로네 라는 것도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부담 없이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어떤 대외활동들은 좀 대학생을 착취하는 느낌을 주는 대외활동도 사실 있어요. 앞에 말했던 세 가지의 대외활동의 측면 중에 아이디어랑 제품 홍보만을 너무 신경 써서 뭐 활동 지원금도 안 주면서 계속 과제 내라고 하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전에 그게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좀 낮았긴 할 텐데 그것도 좀 주위에 수소문을 해서 너무 이게 시간만 뺏기고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이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런 활동을 해보면 실제 회사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실제 내가 소비자로서 느꼈던 거랑 회사원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훨씬 많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여기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정말 대외활동을 통해서 저의 시야도 많이 넓어졌고 생각의 깊이도 많이 깊어졌고
저의 진로를 찾고 그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대외활동을 꼭 시도해보시고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 떨어졌나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나의 대학생활을 좀 더 알차고 다양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